엄마, 무릎 괜찮아? 너무 무리한 거 아니야? 78세 박정숙 씨는 딸의 걱정을 손사래로 넘겼습니다. 명절이 되면 정숙 씨의 무릎은 어김없이 시큰거립니다. 장 보러 시장 몇 바퀴, 집 청소에 음식 준비까지 무릎이 계속 아팠지만 정숙 씨는 멈추지 않습니다. 1년에 몇 번 보지도 못하는 자식들의 웃는 얼굴, 그거 하나 보는 낙으로 사니까요. 주방을 오가고 반찬을 더 내오고 바닥에 앉았다 일어나기를 반복했습니다. 엄마, 계속 아프면 내일 바로 병원 가봐. 알겠지? 괜찮아. 이따 파스 붙이면 돼. 김서방. 운전 조심하고. 네, 장모님. 한무이 빠빠. 아픈 건 잠깐이지만 이 순간은 다시 오지 않으니까요. 그러고 2일 뒤 일어나서 무릎을 펴려는 순간 어라? 이거 꼼짝을 안 하는 겁니다. 결국 병원에 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아니, 무릎이 이 지경인데 대체 여태 안 오시고 뭐 하신 거예요? 당장 수술하셔야겠습니다. 그야말로 청천벽력이었지요. 명절 끝나고 바로 수술대 위에 오르다니요. 대체 뭐가 문제였을까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양안방 복수면허 33년 전문의 강신명 원장입니다. 저번 뇌졸 중편 기지수 처방 잘 따라하고 계신가요? 아직 못 보신 분들은 상단에 링크 눌러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병원에 오신 분들이 간혹 여쭤봅니다. 하나만 해도 충분할 텐데 왜 복수면허를 따셨냐고요? 그럼 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양방은 병이 난 뒤를 보지만 한방은 병이 나기 전을 봅니다. 저는 홀어머니를 제 손으로 끝까지 건강하게 모시고 싶다는 간절한 신념 하나로 양방과 한방을 모두 섭렵했습니다. 그리고 똑같은 마음으로 저를 찾아오시는 환자분들을 매일 돌봅니다. 이제 여러분께도 그 비법과 노하우를 아낌없이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명절 다음 날이면 어김없이 관절 환자분들이 저희 병원에 몰려오십니다. 재밌는 건 다들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 똑같은 말씀을 하신다는 겁니다. 원장님, 파스는 붙였는데 대체 이거 왜 더 아파지는지 모르겠어요. 하고요. 자, 왜일까요? 파스를 붙였는데 왜 더 아파진 걸까요? 이건 단순히 관절이 더 나빠진 게 아닙니다. 그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알아야 제대로 된 답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걸 모르면 파스를 아무리 붙여도 계속 같은 자리를 맴돌 뿐입니다. 그런데 그 전에 먼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혹시 지금 특히 명절이 지나고 나서 무릎이나 허리 아니면 손목이 전보다 좀 더 뻑뻑하다 싶은 느낌이 드십니까? 혹은 아침에 일어났을 때 첫 발을 디디는 순간 예전보다 조금 더 시간이 걸린다 싶으십니까? 만약 그렇다면 지금부터 제가 드리는 이야기를 잘 들어보세요. 명절 연휴 동안 우리 몸의 관절은 평소보다 사용량이 3배에서 많게는 5배까지 늘어납니다. 갑자기 무거운 걸 들고 오랫동안 쪼그려 앉고 회복할 새도 없이 다시 움직이고 이 과정이 3일 내내 반복됩니다. 이러면 우리 몸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가 흔히 관절이 아프다고 하면 그냥 연골이 닳아서 그런 거라고 생각하십니다. 나이 들어서 그런 거다, 어쩔 수 없다, 이렇게요. 그런데 그게 아닙니다. 관절은 연골 하나만 있는 게 아닙니다. 연골, 인대, 근육, 활막이라는 막, 그리고 그 안에서 일어나는 염증 반응까지 이 모든 게 함께 맞물려서 작동하는 아주 정교한 구조물입니다. 이게 어려우시면 차들이 지나다니는 다리를 떠올려 보세요. 처음 지었을 때야 물론 튼튼하죠. 그런데 수십 년을 매일같이 그 위로 차가 지나다닌다고 생각해 보세요.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안에 보이지 않는 금이 생기고 조금씩 삐걱거리기 시작하겠지요? 명절은 그 낡고 금간 다리 위로 갑자기 몇 톤짜리 대형 트럭들이 연달아서 지나가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의학적으로는 이걸 미세 손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미세 손상이 쌓이면 염증 반응이 늘어나고 그게 통증 신호를 활성화합니다. 즉 갑자기 연골이 다 닳아서 아픈 게 아니라 과하게 사용하면서 몸이 경고등을 켠 겁니다. 그런데 한의학에서는 이걸 조금 다른 말로 표현합니다. 여러분도 다 잘 아시는 허준 선생님의 동의보감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통즉불통, 불통즉통이다.
즉, 통하면 아프지 않고 통하지 않으면 아프다는 뜻입니다. 명절에는 과로에, 수면 부족에, 냉기에, 오래 앉아 있는 것까지 겹칩니다. 이 모든 게 몸 안의 기혈, 쉽게 말해 혈액순환과 에너지 흐름을 막아버리는 겁니다. 그러니 오히려 안 아픈 게 이상한 셈이죠. 이렇듯 양방으로 보면 염증과 경직, 한방으로 보면 기혈의 막힘. 말은 달라도 결국 같은 말입니다. 흐름이 막혔다는 뜻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OX 퀴즈 하나 나갑니다. 이렇게 흐름이 막힌 걸 과연 파스 하나로 뚫을 수 있을까요? 3초 드립니다. 3, 2, 1. 정답은 네, 당연히 X입니다. 이건 사실 조금만 생각해봐도 알 수 있는 건데요. 여러분, 솔직히 여태까지 파스에 쓰신 돈이 얼마입니까? 전국에 계시는 파스 공장 사장님들께는 정말 죄송한 말씀이지만 파스 붙인다고 온몸에 기혈이 다 뚫리고 아픈 관절이 낫는다면 전국에 저 같은 의사들은 벌써 망해서 다들 문 닫았겠지요. 파스로는 막힌 흐름이 절대 뚫리지 않습니다. 실제로 제가 저희 병원에서도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한 환자분께서 이렇게 물어보셨습니다. 아니, 그러면 파스가 나쁜 겁니까? 아니죠. 질문이 잘못됐습니다. 파스가 나쁜 게 아니라 파스를 치료제로 쓰는 게 문제인 거죠. 안 아프다고 나은 게 아닌데 사람들은 다 나았다고 착각하니까요. 파스가 하는 역할은 딱 하나, 일시적으로 통증을 낮춰줍니다. 그런데 그뿐입니다. 염증은 그대로 있고 근육의 긴장도 그대로고 혈액순환 문제도 그대로입니다. 사실 통증이라는 것도 몸이 나 아프니까 움직이지 마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죠? 그걸 견무시하고 좀 나아진 것 같은데 하고 다시 움직입니다. 그러면 이미 미세 손상이 생긴 관절을 계속 쓰는 겁니다. 손상이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거죠. 돈은 돈대로 쓰고 관절은 관절대로 더 상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냐고요? 사실 돈도 안 들이고 집에서 바로 할 수 있는 아주 간단한 방법이 있는데요. 그 전에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지금 내 관절 상태가 집에서 관리해도 되는 상태인지 아니면 당장 병원부터 먼저 가야 하는 상태인지를 구별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 구별을 못하면 집에서 아무리 잘 관리해도 오히려 더 악화될 수 있습니다. 체크리스트를 살펴보기 전에 먼저 이 이야기가 빠질 수 없죠? 아마 많은 분들이 이미 관절이 아프셔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실 텐데요. 여기서 두 번째 퀴즈 나갑니다. 명절 기간 중에 관절 건강이 가장 위험한 시기는 언제일까요? 명절 당일? 명절 연휴 마지막 날? 아니면 제일 아플 때? 모두 아닙니다. 힌트 드리겠습니다. 초반에 나온 박정숙 씨의 사연 기억나시나요? 정숙 씨는 내내 무릎 통증이 있으셨지만 어느 날 갑자기 무릎을 못 쓰게 되셨습니다. 그게 언제였죠? 맞습니다. 명절이 끝나고 자식, 손주 다 집에 돌려보내고 집안이 조용해진 바로 그 다음이었습니다. 좀 이상한가요? 왜 바로 아플 때가 아니라 2, 3일이나 지났을 때가 가장 위험할까요? 우리 관절은 과부하가 걸리고 나면 염증 반응이 즉시 나타나지 않습니다. 24시간에서 48시간 사이에 서서히 올라옵니다. 붓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명절 당일엔 그냥 뻐근하다 싶었는데 이틀이 지나고 나서 갑자기 무릎이 빵빵하게 붓거나 열이 느껴지는 경우가 바로 이 때문입니다. 몸 안에서 염증 반응이 뒤늦게 올라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명절 끝나고 이틀 뒤에 갑자기 더 아파지셨다면 그게 이상한 게 아닙니다. 정확히 예측 가능한 반응입니다. 문제는 이때 어떻게 대응하느냐입니다. 자,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께 내 관절이 지금 응급 상태인지 확인할 수 있는 아주 간단한 체크리스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딱 3가지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관절을 쓸 때 관절 안쪽에서 찌릿한 느낌이 오는가입니다. 두 번째, 낮에는 그나마 괜찮은데 밤에 누우면 욱신거리거나 저림이 심해지는지입니다. 마지막으로 3번째, 무릎이나 손목 주변이 부어있고 만져보면 따뜻하고 살짝 부푼 느낌이 나는지입니다.
만약 이 세 가지 질문에 모두 그렇다라고 대답하신 분 혹시 계신가요? 이분들은 절대 집에서 관리하시면 안 됩니다. 당장 병원부터 먼저 가셔야 합니다. 이건 이미 급성 염증 단계이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뭘 하려고 하면 오히려 염증이 더 번질 수 있습니다. 정찜질을 하시겠다면 냉찜질을 추천드립니다. 반대로 이 세 가지가 아니라 그냥 뻐근하고 무겁고 뻣뻣한 느낌이라면 축하드립니다. 충분히 집에서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아직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제가 소개해드릴 오늘의 특급 처방대로 하시면 생각보다 훨씬 빠르게 좋아지십니다. 그 처방 지금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의 특급 처방은 바로 온늘동입니다. 쉽게 오늘도 온늘동 이렇게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온늘동이 무슨 뜻이냐? 하나씩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온늘동의 온, 따뜻한 온찜질을 5분에서 10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굳어있던 근육의 긴장이 풀리고 관절 주변 혈관이 열립니다. 그리고 통증 역치가 올라갑니다. 역치가 올라가는 게 뭐냐? 쉽게 말해서 조금 덜 아프게 된다는 겁니다. 이 단계만 제대로 해도 절반은 풀립니다. 그런데 주의하실 게 있습니다. 온찜질 하실 때 전기장판은 안 됩니다. 특히 오래 깔고 계시거나 구부리면 저온 화상 입기 딱 좋습니다. 대신에 한의원에서 주는 것처럼 따뜻한 핫팩을 쓰시거나 핫팩이 없으시면 수건을 물에 적셔서 적당히 짠 다음 비닐에 넣고 전자레인지에 30초에서 1분 돌리시면 됩니다. 이때 피부에 직접 대지 마시고 수건으로 한 겹 감싸서 대시면 됩니다. 온도는 40도 정도, 따뜻하다는 느낌이지 뜨겁다는 느낌이 들면 이미 너무 뜨거운 거니까 조심하시고요. 나는 뜨뜻하게 지지는 게 좋다고 너무 뜨겁게 하시면 화상 입으니 조심하셔야 합니다. 그럼 이제 핫팩이나 수건이 준비됐을 텐데요. 이걸 어떻게 활용하느냐? 보통 병원 오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아프다고 하시는 부위 3가지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허리. 허리가 아프신 분들은 엉덩이 윗부분까지 포함해서 넓게 찜질하세요. 다음으로 무릎입니다. 무릎은 앞쪽만 하지 마시고 뒤쪽 오금까지 같이 감싸 주셔야 효과를 봅니다. 마지막으로 손목과 손가락은요. 손바닥과 손등 양쪽을 다 감싸시거나 아니면 편하게 따뜻한 물에 3분에서 5분 담그고 계셔도 됩니다. 원장님, 저는 3군데 다 아픈데요. 이러는 분들 꼭 계십니다. 그런데 이분들 재밌는 게 가만 보면 알아서 잘하고 계십니다. 뭘까요? 네, 바로 목욕탕에 가셔서 뜨끈한 탕에 앉아서 푹 지지시는 거죠. 그래서 목욕탕 가서 보면 다들 시원하다 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겁니다. 두 번째, 온늘동에 늘 짧고 안전하게 늘려주세요. 따뜻하게 근육을 충분히 풀어주셨으면 이번엔 조금씩 늘려줄 차례입니다. 뻣뻣하게 굳어있던 근육의 길이를 회복시키고 관절 공간도 조금 확보하는 겁니다. 이때 지켜야 할 원칙은 2가지입니다. 하나는 10초 유지, 둘은 통증 7 이하. 보통 병원에서 통증을 숫자로 표현하는데요. 0은 전혀 안 아픈 상태, 10은 응급실에 가야 할 정도를 말합니다. 그럼 7은 어느 정도냐? 아프긴 한데 참고 있을 수 있는 정도입니다. 그런데 나도 모르게 숨이 멈춰지고 얼굴이 찌푸려지고 몸이 움찔하면 이미 8 이상이니까 바로 멈추십시오. 스트레칭은 절대로 아프게 하는 게 아니라 시원한 범위에서 멈추는 겁니다. 아프게 하면 오히려 더 굳습니다. 그리고 반동은 다칠 수 있으니까 절대 주지 마시고 숨을 내쉬면서 지그시 눌러주세요. 그럼 이번에도 부위별로 알려드리면서 같이 해보겠습니다. 그 전에 많이 아픈 분들은 여기서 잠깐 멈추고 온찜질부터 하고 오시고요. 준비가 되셨으면 바닥에 누워주세요. 허리부터 늘려볼 건데요. 지금 허리랑 바닥 사이 뜬 공간이 있을 겁니다. 보통 손 하나 정도 들어갈 텐데요. 여기서 허리에 힘을 줘서 바닥 쪽으로 지그시 누를 겁니다. 힘드신 분들은 다리를 세워서 하셔도 됩니다. 준비가 되셨으면 이 상태에서 숨을 후 뱉으면서 허리로 바닥을 꾹 누르세요. 10초 유지하겠습니다.
그런데 또 이렇게 묻는 분들 계십니다. 이건 누르기지 늘리기가 아니지 않냐고요.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분 허리 뒤쪽 근육은 바짝 마른 오징어처럼 굽어 있습니다. 이걸 갑자기 쭉 당기면 찢어지겠죠? 그런데 이렇게 바닥을 꾹 누르면 그 마른 오징어가 물을 머금고 바닥에 평평하게 펴지듯이 허리 속 근육들이 쫙 늘어나겠지요? 힘으로 누르긴 하지만 오히려 속살을 늘려주는 스트레칭이 되는 겁니다. 질문에 답이 됐을까요? 그리고 방금 알려드린 이 자세는 많이 할수록 좋습니다. 시간이 나시면 한 번에 3번씩 3세트씩은 해주세요. 다음으로 무릎입니다. 무릎은 뒤쪽, 즉 오금을 펴주는 게 생명입니다. 이번엔 자리에서 일어나서 앉아보세요. 그 다음 다리를 앞으로 쭉 펴고 발가락을 내 얼굴 쪽으로 바짝 당겨보세요. 특히 발등을 당길 때 새끼발가락까지 몸쪽으로 바짝 당겨보세요. 그럼 무릎 뒤쪽 비복근과 가자미근이 찢어질 듯 시원해질 겁니다. 무릎 부종을 빼는데 이만한 게 없습니다. 이것도 나중에 하지 말고 바로 같이 해보겠습니다. 똑같이 10초 하겠습니다. 잘 하셨습니다. 이 동작도 시간이 나시면 한 번에 3번씩 3세트씩 해주세요. 이렇게 오금 길을 터줘야 관절 사이의 압력이 줄어들고 비로소 숨통이 트입니다. 파스 붙이는 것보다 이게 훨씬 시원하실 거예요. 그 다음은 손목인데요. 손목을 늘릴 때는 딱 2가지만 기억하세요. 첫 번째는 손등 늘리기입니다. 먼저 한쪽 팔을 앞으로 쭉 뻗고 손바닥이 앞을 향하게 세워보세요. 그리고 나서 반대쪽 손으로 세운 손바닥의 손가락 끝을 잡고 내 몸쪽으로 지그시 당겨줍니다. 이때 손바닥 전체가 팽팽하게 펴지면서 팔 안쪽 근육이 늘어나는 느낌이 나야 합니다. 한방에서는 이 부위를 잘 풀어줘야 기혈순환이 좋아진다고 봅니다. 억지로 꺾지 마시고 시원하다 싶을 정도로만 10초 정도 가만히 계세요. 같이 해보겠습니다. 자, 반대편도. 두 번째는 손등 굽혀 늘리기입니다. 이번에는 반대로 손등이 앞을 보게 아래로 툭 꺾어주세요. 반대쪽 손으로 꺾은 손등을 감싸 쥐고 몸쪽으로 살살 당겨줍니다. 그러면 이번엔 팔 바깥쪽 근육이 길게 늘어날 겁니다. 이번에도 같이 해보겠습니다. 자, 반대편도. 집안일로 손목을 많이 쓰시거나 휴대폰 많이 들고 계시는 분들은 아마 여기가 돌덩이처럼 딱딱하실 거예요. 이 근육들이 유연해져야 손목 뼈 사이의 압력이 줄어듭니다. 그리고 손가락도 빼먹으면 안 되겠죠? 손가락은요, 바로 잼잼 동작입니다. 그런데 손을 쫙 폈다가 주먹을 꽉 쥐는 게 아니라 손가락 마디마디를 하나씩 접는다는 느낌으로 천천히 움직여 보세요. 같이 해볼까요? 최대한 쭉 벌려서 5초 유지. 그리고 손가락 마디마디를 하나씩 접는다는 느낌으로 천천히 접어주세요. 이걸 3번 반복하시면 됩니다. 쉽죠? 이제 마지막입니다. 온늘동의 동. 작게 반복해서 움직여주세요. 여러분, 관절은 움직여야 삽니다. 가만히 두면 더 굳습니다. 그런데 또 여기서 많이들 오해하시는 게 또 운동을 세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한국인들은 왜 이렇게 센 걸 좋아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내가 돈이 넘쳐서 병원에다가 기부를 많이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세게 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그게 아닌 분들은 제발 세게 하지 마세요. 이 단계에서 필요한 건 아주 작은 범위의 움직임을 리듬감 있게 반복하는 겁니다. 목적은 혈액순환을 돕고 회복을 촉진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염증이 쌓이고 남긴 찌꺼기들을 몸 밖으로 실어 내보내는 겁니다.
딱 30초씩 반복하시면 됩니다. 이것도 그냥 같이 해보겠습니다. 나중에 해야지 하고 미루는 분들 중에 실제로 나중에 하는 분들은 한 분도 못 봤거든요. 먼저 허리는 누운 상태에서 골반을 좌우로 가볍게 흔듭니다. 30초 셉니다. 다음으로 누운 상태 그대로 양팔과 양다리를 앞으로 쭉 뻗어주세요. 이제 30초간 가볍게 흔들어 주시면 됩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한 게 뭐라고요? 오늘도 온, 늘, 동, 따뜻하게 온찜질, 짧게 늘리고 작게 움직이기. 이 순서 지키셔서 매일 따라 하시면 이제 파스 안 사셔도 됩니다. 이제 좋은 건 다 알아두셨습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게 남았습니다. 솔직하게 여러분 마음을 들여다보세요.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뭐 온찜질이고 운동이고 좋은 건 알겠는데 매일 이걸 어떻게 해? 맨날 밥 달라는 저 인간 밥도 해줘야 되고 밀린 청소도 해야 하고 에이 시간 나면 하지 뭐 라고 생각하고 계셨죠? 제가 33년 동안 의사를 하다 보니 독심술도 트여서 안 봐도 여러분 마음 다 압니다. 그러다가 드라마 끝나고 졸리다고 결국 건너뛰시는 것도요. 그런데 저는 진료실에서 정말 수백 명의 환자분들을 지켜봤습니다. 그분들도 똑같이 그러셨습니다. 그러다가 점점 아파져서 몸이 망가지고 손 쓸 수 없을 때나 돼서야 병원에 오셔서 비싼 약 드시고 그러다가 또 수술하시고 후회하십니다. 남 좋은 일 하기 전에 미리 스트레칭 좀 하고 찜질 좀 자주 할걸? 그게 뭐 어려운 일이라고 하고요. 제가 늘 하는 말입니다. 아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그걸 실천하는 게 진짜 건강을 바꾸는 겁니다. 오늘 들으신 거 전부 기억하실 필요 없습니다. 다 필요 없고 이 세 글자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오늘도 뭐라고요? 온, 늘, 동. 온찜질, 늘려주기, 움직이기. 명절 끝나고 관절이 쿡쿡 쑤실 때 딱 이 순서대로 한 번만 해보십시오. 드라마 보면서 소파에 앉아서 15분만 하면 됩니다. 눈에 넣어도 안 아픈 내 새끼, 내 손주, 오래오래 안아주고 맛있는 것도 먹으러 나가고 싶으시죠? 그러려면 내 몸이 먼저입니다. 지금 이 방송이 여러분께 작은 마중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주변에 명절 끝나고 여기저기 쑤신다고 하는 분 계시면 이 방송을 그분께 들려주세요. 나 혼자 잘 살아서 뭐합니까? 같이 잘 살아야지요. 마지막에 제 처방전 있으니 잊지 말고 잘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필요하면 캡처도 하시고요. 끝으로 관절 88송 들으면서 마치겠습니다. 건강하게 행복하게 타심양TV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오늘도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강신명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내 몸이 참 고맙다네. 어깨는 으쓱으쓱 뒤로 툭툭 손목은 잼잼잼 폈다 쥐었다. 허우쉽게 물러가라 멀리 멀리. 내 팔은 언제나 가뿐가뿐해. 무릎은 앉았다가 천천히 슥. 발목은 까딱까딱 위아래로. 계단도 사뿐사뿐 두렵지 않아.